네, 그러면 그 ITQ 아래 한글에서 일쪽의 2번 문제 유형입니다. 2번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를 작성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 작성한 표의 일부분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 주실 때는 지금 보시면 표에 대해서 지금 줄의 개수와 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칸의 개수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표 안에 글자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도둠, 그리고 글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숫자 일부분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대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붙이는 제목을 저희가 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캡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표에서 선의 테두리와 이 대각선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안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표를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표를 만들어 주실 때는 저희가 첫 시간에 안내드린 것처럼 문서의 가로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F7이라는 키보드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편집 용지를 선택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표 만드시기 전에 지금 일상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다 만들고 나중에 F7키를 눌러서 편집 용지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편집 용지를 선택을 해서 F7을 눌러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여백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 표를 만드시게 되면 문서 폭에 딱 맞는 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난 시간에 편집 용지를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숫자 2 아래쪽에 커서가 깜빡이도록 하시고 화면에 표가 없는데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입력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입력에서 저희가 다음에 그림도 사용하실 거고 차트도 만드실 거고 글맵시 수식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형도 사용하실 거고 그래서 내가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아래 한글 문서에서 현재 없는 도형, 그림, 표, 차트, 글맵시 기타 등등 개체를 만들고자 하실 때 입력을 넣어주신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에서 바로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네, 도구상자를 꼭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억하실 거는 글자처럼 취급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요.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 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요. 사실 줄의 개수는 얼마든지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시게 되면 칸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우선은 이걸 무시하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첫 시간에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명령어가 나온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커서가 표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깜빡이 켜서가 표 바깥에 있게 되면 표에 대한 명령어 확인이 안 되죠. 커서가 표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나누기, 추가하기, 지우기 이런 명령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추가를 누르시면 물어봐요, 얘가. 그쵸?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나는 여러 개를 추가하겠다. 반대로 필요 없으실 때는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줄칸 지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줄칸 지우기. 네. 줄을 지우실 건지, 그쵸? 네. 제가 좀 전에 칸을 선택을 했나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줄.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지우고 싶으면 한 번에 블럭을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특히 오른쪽 버튼 누르셨을 때 블럭을 잡아놨는데 빈 공간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지금 이 테두리에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으셨을 때 이 안쪽에서 우클릭 누르셔서 셀이라고 하는 것도 표예요. 네. 그래서 셀 지우기 하셔도 이렇게 지우기 하실 수 있어요. 전체 지우고자 하실 때는 이 테두리 눌러 놓으시고 글자 삭제하는 키보드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안내를 드려볼까요? 깜빡이 커서가 이 표 안에 있을 때는요, 컨트롤 누르고 엔터 하시면 줄을 추가하실 수 있고,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이렇게 편하게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에 맞게 만들어 볼게요. 칸은 6개예요. 칸이 6개고 줄은 뭐 컨트롤 엔터로도 쉽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네, 직접 맞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5개입니다. 네. 네, 줄수 5개, 칸수 6개, 글자처럼 취급 꼭 체크해 주시고 만들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까지 다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 표 전체에 대해서 글자 모양 그리고 정렬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모두 다 블럭을 잡아주시고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 먼저 하시고 글자 모양은 네,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모든 글꼴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다 순서기 때문에 위로 쭉 올리셔서 도둠이라는 글자 모양입니다. 네. 기본으로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나올 거예요.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블럭을 빈 공간 눌러서 해제하신 다음에 숫자가 입력될 공간만 블럭 잡아주시고 숫자가 입력될 공간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프린트 보시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내용을 입력하시면 저희가 정렬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문자열은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에 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볼까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네,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시오. 캡션 기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같게 하고 그 다음에 배경 색깔도 바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저희가 네, 선 모양 먼저 바꿔볼게요. 블럭을 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보통 선 모양이 라인이라서 알파벳 L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마우스가 I자 모양일 때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셀 테두리 배경 그리고 각 셀마다 적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 네, 각 셀마다 적용입니다. 네, 꼭 이 내용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바깥쪽 부분이요. 네,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 부분이 여기 조금 흐릿하게 나는데요. 2줄이에요. 그리고 요 첫 번째 줄의 아랫줄 그리고 첫 번째 열 이렇게 연두색으로 보여드린 것만 2줄입니다. 네, 확인되셨죠? 자, 그래서요. 네, 종류를 먼저 2줄로 변경을 해줍니다. 방향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전체 블럭을 잡아놨기 때문에 바깥쪽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아직은 2줄이 아니잖아요. 바깥쪽. 네, 보세요. 2줄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바깥쪽에 2줄로 바뀌었고요. 키보드 중에서 페이지 업키를 누르셔도 좋고 아니면 방향키로 이렇게 한 줄씩 올리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아래쪽을 바꾸셔야 돼요. 단축키는 알파벳 L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입니다. 종류는 2줄. 네. 방향은 아래쪽. 네. 2줄 그리고 아래쪽을 해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2줄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열을 블럭 잡고요. 네. 오른쪽에 2줄이어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입니다. 자, 종류가 이중 실선. 됐죠?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두 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정입니다. 자,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각선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 이곳은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딱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셀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입니다. 이번에는 대각선이에요. 그래서 대각선 그리고 대각선 방향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잘못 만들었다 하시면 똑같이 셀 테두리 배경 들어오셔서 대각선을 취소하시면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사라졌죠. 설정 눌러볼까요? 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마우스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대각선 방향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넣고자 하실 때는 문제랑 똑같은 곳을 블럭을 잡아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경 색깔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색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여기 색을 눌러서 면 색깔이 주어졌을 때는 이 아래쪽에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정확한 노란색이 없어요. 네. 여기서 노란색 선택하시고 설정입니다. 색깔을 잘못 넣었습니다. 라고 하실 때 네. 마찬가지로 이곳에다가 색깔을 넣으셨는데 색깔 없애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블럭 잡으셔서 마우스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똑같습니다. 또는 알파벳 L 누르셔도 됩니다. 배경에 와서 채우기 없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네,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만들어 보실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고 숫자 부분부터 네, 계산식이 들어갈 공간까지 모두 다 블럭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블록 계산식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블록 합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그러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 이제 표에서 마지막은 이제 캡션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캡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 위에 붙이는 간단한 소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테두리를 눌러 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 가장자리에 왔을 때요. 네모난 점선으로 나오거든요. 이때 클릭,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캡션 넣기가 나옵니다. 캡션 넣기, 그러면 이 표에 대해서 표 1, 표 2가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그대로 블럭을 잡고 문제에서 원하는 글꼴을 먼저 변경해 보세요. 네, 도둠이라는 글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변경해 주세요. 이걸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요.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했던 내용을 이렇게 블럭을 잡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캡션의 위치가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표의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커서가 이곳에 있는 상태에서 표에 대한 탭 메뉴가 두 개가 활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거 눌러주시면 캡션을 이렇게 위쪽으로 네, 원래는 아래쪽에 있었죠. 네,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표 만들고 테두리 모양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대각선 그리고 예, 음영 색깔, 면 색깔 채워봤고요. 그 다음에 캡션까지 예, 다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